안녕하세요. 유라TV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생각의 비밀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이 책은 김밥 파는 CEO, 부자의 탄생을 말하다 라고 쓰여 있고요. 스노우폭스라는 도시락 회사의 대표이신 김승호 회장님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은 빈손으로 10년 만에 순재산 4천억 원을 모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락 회사의 대표님이세요. 이분 책이 제가 읽어봤는데 정말 다 좋았어요. 그래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책으로 이렇게 편지까지 썼고요. 그리고 김승호 회장님 사인도 받았어요. 보이세요? 사인을 이렇게 받은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 생각을 끊임없이 자극할 만한 환경만 만들어주면 무엇이든지 얻게 된다는 것이 내 경험의 소산이다. 나는 얼마 전까지 내 이메일의 암호를 300개 매장의 주간 매출 100만 불이라고 길게 만들어 쓰고 있었다. 이렇게 이분은 이메일 암호를 매일매일 입력하면서 이 긴 300개 매장의 주간 매출 100만 불을 매일매일 썼기 때문에 이 꿈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이거를 만들어 볼까 했는데 너무 긴 것 같아요. 틀릴 것 같아요, 치다가. 책에 대한 중요성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간혹 한 권의 책을 다 읽고 나면 문득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다. 내가 아직까지 이런 걸 모르고 살았다는 두려움이다. 이 세상에 얼마나 고수들이 많은가 하는 자각에 대한 공포심이기도 하다. 이런 지식과 지혜 없이 살아남은 것이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니 도저히 배우기를 멈출 수가 없었다. 책이 손에서 떠날 수 없는 이유다. 이 부분이 많은 공감이 갔어요. 저도 책을 읽을 때마다 세상에 이걸 내가 모르고 살았다니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런 지식과 지혜 없이 살아남았다는 건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그래서 책을 읽는 게 참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가난함을 알면 부의 처음과 마지막을 아는 것이다. 더불어 많은 돈을 가진 가난한 사람처럼 살고 싶다. 파블로 피카소는 마음을 알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 나는 내 인생의 실패가 준 경험들을 마음 깊이 존중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함을 아는 게 중요하고 실패의 경험을 존중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비웃는 자는 사라지고 놀란 자는 이루는 것이다. 이 말이 정말 멋있었어요. 누군가의 상상과 꿈을요, 어떤 이들은 비웃는데요. 어떤 이들은 뒤통수를 맞은 듯이 놀란대요. 근데 비웃는 사람은 어때요? 무슨 저런 말도 안 되는 꿈을 꾸지? 말도 안 되는 계획이야 라고 해서 비웃는 사람은 무시하니까. 놀란 자는 대단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우와 멋지다 라고 놀란 사람은 이루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존중하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항상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비웃으면 손해를 본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네. 큰 사고 시에는 항상 무심한 듯 냉정을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해결하고 작은 일은 그 작은 일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게 세세히 관심을 기울인다. 큰 일은 무심하고 작은 일은 세세한 관심을 기울인다. 큰 사고는요 어차피 일어난 일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놀라거나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말고 냉정하게 해결하고요. 작은 일은 오히려 무시하지 말고 그게 더 커질 수도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라는 말이죠. 미워해도 좋아한다. 이 말은 리더가 되어본 사람이라야 이해할 수 있다. 성공한 사업가는 미워해도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싫어해도 좋아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절대 남에게 알리지 않는다. 여기서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미워하면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싫어해도 좋아하는 취미는 없는 것 같아요.
비즈니스에서는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좀 얄밉거나 좀 그럴 수 있는데. 근데 그거 절대 남에게 알리지 않는데요. 험담을 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 쓰러지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많은 사람,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그들이 저 위치에 있는 것이 행운만이 아닌 것을 확실하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거나 재산이 많은 사람이 아니래요. 도와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은 느낄 때 삶에서의 성공을 실감한다. 무슨 일이 생기면 그들이 나를 보호할 것이며 나 역시 그들을 보호하리라는 사실을 알 때 성공을 실감한다. 세상에서 존중받는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줄 때 짜릿한 성공을 실감한다. 맞아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분은 그래서 자기랑 같이 웃고 즐길 수 있는 사람이 함께 한다는 거에 굉장히 큰 기쁨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사업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이것을 꼭 지켜라 하는 게 있습니다. 당신이 사업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거듭 권고한다. 약속 시간에 늦지 마라. 1분이라도 늦지 마라. 약속을 변경하지 마라. 특히 당일에는 절대 변경하지 마라. 그리고 이 태도를 평생 유지해라. 약속 시간을 늦으면 되게 신뢰감이 없는 사람이 돼요. 저 사람은 또 늦을 거야. 또 약속을 변경할지도 몰라. 변경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죠. 어렵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도. 허리를 꼿꼿이 펴고 어깨를 활짝 젖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운명이 바뀐다는 것을 명심하라. 성공은 거대한 삶의 지혜로 단박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작지만 좋은 습성들이 모여 그 사람을 성공으로 인도해 나가는 것이다.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습관이 생기면서 성공으로 인도해 나갈 수 있다는 일이에요. 저도 진짜 복장이라든가 이제 몸 행동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사소한 것인데도 돈이 안 드는 건데 이런 걸 하면 정말 좋겠죠. 이미지. 김승호 회장님은요, 개인 신용카드가 없대요.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개인 신용카드가 없어요. 주머니엔 한 겹짜리 얇은 지갑에 개인 직불카드와 법인카드 한 장만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부자들은 법인카드를 씁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죠. 모 그룹 회장이 해외에서 카드를 쓴 기록이 없다. 이게 뭐예요? 법인카드를 썼다는 얘기죠. 비용 처리도 되고 거의 법인카드를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씁니다. 그리고 지갑도 얇은 지갑, 막 두껍고 막 안에 뭐가 잔뜩 들어있는 그런 지갑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요. 제가 본 그 사업하시는 남자분들은 지갑이 다 그냥 심플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지갑이 별로 중요하진 않죠. 맞아요. 저도 내년에는 신용카드를 없애볼까 한번 생각 중입니다. 배움은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 결과 없이 평생 이어지는 강좌나 찾아다니고 자격증이나 수집하는 것. 즉, 배움이 삶에서의 목표가 된 사람은 스스로 혼자 무엇인가를 이루거나 남을 이끌 수 없다. 배움은 스스로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결과를 만들기 위함이어야 가치를 발휘한다. 배움은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 배웠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그러면 시간 낭비, 돈 낭비.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책을 읽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런 실천을 하지 않으면 그냥 읽지 마세요라고 얘기해요. 시간이 아깝고 돈이 아까워요. 그래서 뭔가를 내가 공부를 하거나 뭔가 세미나를 가거나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었을 때는 가장 쉬운 거 한 가지 정도는 실천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주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어요. 그래서 배우는 거에 중독되신 분들이 많아요. 뭔가를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으면 마음의 위안을 찾으시는 분. 아, 나 배웠어. 아, 나 알고 있어. 라고. 근데 그게 사실은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죠.
파트 3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팔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역시 사업하시는 분이라 이런 문구가 있어요. 이 밑에 있는 문장이 너무 좋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생각을 통해 내 사업을 만들고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꿈을 이루고 친구들을 만든다. 나는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나 갖고 싶은 것을 생각해내면 그걸 상상하고 끊임없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바라는 것을 얻는다. 생각이나 상상은 그 자체가 물리적인 힘을 가진다. 내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순간 그 생각은 실체 에너지를 가지며 그 생각은 발현할 준비를 한다. 이 생각이 현실로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은 그 생각을 시작한 사람이 종이에 글로 적었을 때다. 종이에 쓰인 생각은 실체다. 눈에 보이기 때문이며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렇듯 간단한 방식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을 얻었다. 생각과 상상이 물리적인 힘이 있는데 그걸 글로 적으면 실체가 되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너무 멋지죠? 저도 이렇게 상상하고 그다음에 적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적은 것들이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다이어트 빼고 다이어트 그거 좀 안 되더라고요. 왜 딴 거 다 되는데, 그죠? 종이에 쓰인 생각은 실체다. 눈에 보이기 때문이며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가 뒤에 또 나오네요. 이제 책을 덮고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명함 뒤편에 적어라. 빼곡히 적어라. 그리고 아침마다 읽어라. 될 때까지 들여다봐라. 내가 얻고자 하는 걸 적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장을 믿어줄 유능한 직원 5만 있다면 세상을 다 삼킬 수 있다 해도 나는 믿는다. 그 5명이면 5,000명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김승호 회장님이 8명의 사장을 관리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고객을 10배로 늘리는 방법. 한 사람의 고객을 만족시키면 10명의 고객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한 사람의 고객을 실망시키면 10명의 기존 고객과 100명의 미래 고객을 떠나게 한다. 그래서 한 명이 되게 중요한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음식점에 갔는데 맛이 없잖아요. 다시는 가지 않아요. 왜? 음식점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굳이 거기를 한 번 더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서비스가 좋지 않으면 다시는 가지 않아요. 이 회장님께서 아내와 함께 쇼핑몰에 갔대요. 쇼핑몰에 갔는데 넓은 백화점이 있었어요. 우리가 살 수 없는 곳이라고는 단 한 개도 없었지만 둘이 $16짜리 점심 식사만 하고 돌아왔다. 모든 것을 살 수 있어도 아무것도 사지 않은 것은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너무 멋지죠? 모든 것을 살 수 있는데 아무것도 사지 않은 이유는 그냥 별로 가지고 싶은 게 없으니까 정말 다 가진 느낌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색한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밥값을 내지 않고 모은 돈들은 그 성향의 근본이 인색함에 기인하기 때문에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자기가 살 것도 아니면서 쇠고기 먹자고 하는 사람, 상대가 돈을 더 버니 당연히 내라는 사람, 아랫사람이니 당연히 얻어먹는다는 사람들은 모두 남의 아량에 기대어 인색한 사람일 뿐이다. 어느 누구도 인색한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사람을 보는 기준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앞으로 성공할 것인가 어떨 것인가를 볼 때 좀 밥을 잘 사고 주변 사람들 잘 베푼 사람들은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봐요. 왜? 서로 도와주려고 하니까. 근데 남을 도와주거나 남한테 베풀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나한테 뭐 소고기 사주세요 이러고 네가 돈이 많으니까 네가 내세요 이러면 누가 만나겠어요 그 사람을. 그죠? 그래서 밥값을 잘 내는 게 어떻게 보면 성공의 척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성공하신 분들 만나면 막 밥값을 잘 내주십니다. 저도 내기도 하고요. 네. 우리가 부지런한 것은 게으르기 위한 것이래요. 게으름이야말로 부지런함의 목적이다. 그래서 사실은 부지런한 사람 중에 게으른 사람이 되게 많아요. 믿지 않지만 저도 상당히 게으른 편이죠, 사실은. 진실은 이것이다.
돈이나 성공의 세계에 질서란 없다. 패턴도 없다. 영원한 승자도 없다. 한 번 얻으면 죽도록 지키기 위해 절제하고 조심하고 경계하여 살아남는 것이 가장 고전적인 방법일 뿐이다. 패턴과 질서를 찾았다고 믿었다가 사라진 사람은 성공한 사람들보다 훨씬 많다. 하느님은 세상을 혼돈과 카오스로 운영하기 때문에 신이 되기 전에는 질서를 운운하다 모두 사라진다. 성공한 후에 겸손해져야 하는 이유이자 함부로 후배들을 가르치려 들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영원한 질서가 없으니까 겸손해야 되고 절제하고 조심하고 경계해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죠. 돈을 버는 방법이 이렇게 큰 회사를 운영하면 점점점 커지잖아요. 계속 경계하고 살아남고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겸손한 태도가 더 회장님 멋지게 보이게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앞부분에 나온 얘기인데 너무 좋아서 또 읽어드릴게요. 뒤에도 나오네요. 가장 힘이 센 사람은 권력을 가진 자도 아니요 재산이 많은 자도 아니다. 주변에 그를 돕는 사람이 많고 그의 성공을 기원하는 사람이 많은 자가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이다. 사람 부자가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또 한 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성공하기 위한 어떤 태도에 대해서 그런 용모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첫째, 구두는 언제나 깨끗이 닦아 신고 다닐 것. 둘째, 수염이나 코털을 항상 정리할 것. 셋째, 귓밥이 보이지 않게 청소할 것. 넷째, 손톱을 짧게 자르고 때가 끼지 않게 조심할 것. 다섯째, 머리는 단정하게 빗을 것. 여섯째, 밥을 먹으면 휴지로 닦아가며 먹을 것. 일곱째, 다리를 떨지 말 것. 여덟째, 등을 구부정하게 하고 있지 말 것. 아홉째, 허겁지겁 먹거나 식탁에 부스러기를 남기지 말 것. 저한테 해당되는 사항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놀랬어요. 밥을 먹으면 휴지로 닦아가면서 먹어야 되는군요. 다리는 저도 모르게 가끔 떨게 되네요. 나는 말을 많이 하고 온 날은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저녁이 지날 쯤이면 느낀다. 특별히 처음 친분을 맺는 사람과의 대화는 유난히 조심하지만 속물의 근성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다. 말이 많으면 실수를 하기 마련이고 말이 많으면 자랑하기 마련이다. 들어주고 묻는 것만으로도 힘 안 들이고 상대의 존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왜 잡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 말에 제가 또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저도 말을 많이 하고 온 날은 되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내가 오늘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왔지? 상대방 이야기를 잘 듣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정말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하게 돼요. 말이 너무 길어지면. 어쩌면 이 유튜브에서도 제가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갑자기 불현듯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그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제가 열심히 읽었는데 거기서 가져온 딱 한 문장이 경청하라였어요. 인간관계 좋아지는 법은 많이 듣는 거예요.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론으로 알면서도 참 습관을 바꾸기는 쉽지 않죠. 누구나 이제 말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를 포함해서요. 끝으로 이제 이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지을게요. 세상에는 흔히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좋은 거짓말, 두 번째 나쁜 거짓말, 세 번째는 통계래요. 통계. 통계는 수학을 가장한 거짓말이다. 통계는 얼마든지 그 실제 정보와 상관없이 조작된다. 마치 나는 항상 줄서기에 운이 나쁜 사람으로 머리가 기억하게 하듯 사실을 조작할 수 있다. 그래서 잘못된 정보는 잘못된 판단을 가져오고요. 잘못된 판단은 잘못된 인생을 만든다 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러한 정보를 제대로 볼 수 있으면 속지 않을 수 있거니와 항상 상황을 역으로 만들 수 있대요. 항상 통계를 의심하고 통계 이면의 진위를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에서는 허점만 알아내고 속지 않으려면 누가 이걸 만들었고 어떤 방법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는지 데이터를 일부러 삭제하거나 추가된 내용이 없는지를 의심해야 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 바보스럽게 무작정 자신의 이론의 근거로 삼은 사람들을 경계해야 한다고 합니다. 맞아요.
저는 통계를 그렇게 존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충은 보죠. 대충은 보는데 그걸 막 숫자 하나하나를 신뢰해서 거기에 저를 끼워 맞추지는 않아요. 통계보다는 저의 감각이나 저의 판단에 더 의존을 하는 편입니다, 항상. 저는 그래서 그런 통계를 뭐라고 말하냐면 동네 통계라고 말해요. 우리 동네 통계, 내가 낸 통계. 그런 게 있죠. 이 책은 2015년도에 나왔어요. 한 3년 전에 나왔고요. 3년 전에 나왔지만 유행을 타지 않고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사업하시는 분, 그리고 성공하고 싶은 사람,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꼭 한번 읽어봐야 할 책, 오늘 생각의 비밀 함께 했습니다. 우리 다음에 좋은 책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